가장 놀라운 점은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침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침묵은 단조로울 것이라 짐작했다. 어쩐지 침묵은 모두 같은 것이며 아무리 침묵을 얻는다 해도 최종 결과물은 이를테면 아주 순수하고 아주 아름답지만 왠지 밋밋하고 구분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다. 스카이와 헬스, 스파의 부유 탱크에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침묵이 더욱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침묵을 유심히 들여다볼수록 더 고요한 곳을 찾았고 각기 다른 침묵이 빽빽하게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영국의 소설가 세라 메이틀런드의 산문집 침묵의 책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작가의 방에도 시니 작가님들 모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인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소설가, 새롭게 소설가로 탄생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호애 소설가님과 문은강 소설가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너무 다소곳하세요. 네. 김호애 작가님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1991년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네요. 2017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를 통해서 단편소설 닭을 먹다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맞죠? 네, 문은강 작가님은요, 1992년 전북 전주에서 출생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양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재학 중이에요. 2017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단편소설 벨러스트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과 관객분들께 각각 인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김호애 작가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17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소설부문 당선한 김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문은강 작가님도. 네, 안녕하세요. 2017년도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부문에 당선된 문은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떨리세요? 너무 네. 너무 떨려요. 네, 아니에요. 편하게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네, 닭을 먹다 벨러스트라는 소설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당선 통보 언제 받으셨어요, 두 분은? 저는 12월 20일 오후 한 1시 이 정확함. 뭔가 되게 데이터화되어 있다. 1시쯤에 네, 1시 좀 넘어서 점심을 먹은 직후겠군요. 네, 그때 제가 지금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는데 사무실 문을 열 때 아닌가요? 점심시간 딱, 그죠? 아니요, 그때 학과장님이랑 커피 마시고 있는 와중에 전화를 받아서 학과장님이 지금 현재 누구세요? 윤대냥 소설가. 윤대영 소설가님이시구나. 제일 큰 축하를 먼저 받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되게 의도치 않게 운명적인 사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그러네요. 등단하셨을 때 운명적으로 윤대영 작가와 악수를 하셨군요. 네네. 문은강 소설가님은 궁금해요. 저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문은강 작가 혹시 수업 중이었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떠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연락? 저 되게 신기하게 저도 조교를 일하고 있는데 이거 조교 네. 특집이 되어버렸네요. 네. 조교실에서 그때 학생들 문의 전화가 엄청 많이 올 때였는데 그때 학생 전화인 줄 알고 받았는데 등단 전화였어요. 네, 근데
저는 학생들과 악수를 한 번씩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혼자 있었습니다. 네. 그 기쁨을 알릴 수 없었겠어요, 그러면. 네, 바로 전화로 이제 아빠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떨리고 좋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 이 닭을 먹다와 벨러스트 등단한 작품이 몇 번째 쓴 작품이세요? 좀 그것도 궁금하네요. 습작들 중에서. 사실 문창과 제가 다녔었어가지고 그때는 매 학기마다 한 편씩은 꼭 써야 됐기 때문에 사실 몇 편째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네. 그래요. 10편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쨌든 이 지금 닭을 먹다라는 작품은 10편 이후에 나온 네네. 소설이겠네요. 문은강 작가님은 이 벨러스트가 몇 번째 쓰신 소설이에요? 저도 비슷하게 네,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에게 일단 10편 이상의 뭔가 무기가 장착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기도 할 것 같네요. 어쨌든 10편 정도면 많이 쓰는 건가요? 적게 쓴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적지도 않은 숫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간중간 투고도 같이 하셨었나요? 두 분 다? 네, 저는 약간 연례 행사처럼 그동안 썼던 거 다 던지는 게 약간 제 한 군데만 던지는 것도 아니군요. 네네 여러 개 던져야 혹시라도 걸려라 막 이러면 축하드려요. 걸리셨어요. 네. 문은강 작가님은 어때요? 투고를 계속 해 오셨나요? 저는 4학년 때 이제 말부터 투고를 시작해서 사실 신춘 투고는 지금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투고 겁이 많아서 투고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김호애 작가님은 겁이 없는 거? 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겁 없는 행보가 예상이 되네요. 문은강 작가님은 그러면 실패의 경험이 좀 적은 편이고 김호애 작가님은 조금 있는 편이겠어요. 네. 네, 그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다음 해를. 실패는 뭐 근데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고 그냥 나는 안 되려나 보다 이렇게 좌절을 항상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꾸 했던 것 같아요. 그 소설을 자꾸 떨어지다 보면 하기 싫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패기만만한 신인 작가 특집을 저희가 그렇군요. 문은강 작가님은 겁이 많아서 투고를 많이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떨어졌을 때 오는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려했던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학부 1, 2학년 때 소설을 못 쓴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합평 시간에 선생님이 이 소설은 합평할 게 없다 이래서 막 그날 너무 많이 울고 막 이런 게 많아서 좀 1, 2학년 때는 투고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나중에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좀 했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문은강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낯이 익다 이런 얘기를 아까 잠깐 먼저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 수업을 들었었대요. 근데 제가 상처되는 소리를 혹시 남겼던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 소설가가 아니니까 소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어요. 네, 소설을 못 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불구하고 소설 보통 시인들 그랬거든요. 소설 너무 못 쓴다 그래가지고 시를 썼더니 너무 잘 쓴다 칭찬을 받아가지고 앞선 주에서 시인들은 시로 전향했거든요. 소설가님들은 어떻게 뭐 시로 전향해야지 나 소설 너무 못 쓰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이런 변심의 마음 같은 것들이 들진 않았나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못 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문예창작과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소설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소설을 아직은 못 쓸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으로 이제 1, 2학년 때는 뭐 필사 열심히 하고 좀 더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김호애 작가님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막 뿌렸는데요 작품들을. 저는 시소설 희곡 가리지 않고 네, 무조건 소설이 먼저 걸린 거군요. 네 어쩌다 보니 아마 어느 순간에 또 김호애 시인님으로 모실지도 몰라요. 세 개 다 도전을 한번 해볼까. 아직 멈추지 않은 건가요, 도전은? 잠깐 멈춰놨어요. 일단 소설 됐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보고. 그러다가 다른 데서 또 이제 소설이 조금 힘들다 싶으면 또 다른 거도.
좋죠. 트리플 크라운 완성하시길 그럴 일은 바랄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문창과를 입학하시면서부터 소설가에 대한 꿈을 키워오신 셈이시겠어요? 맞나요? 네네. 꿈을 이루신 셈이시네요, 벌써. 이룬 거 아직? 네. 어쨌든 소설가 너무 되게 어려운데 됐으니까요. 꿈 하나 작은 거 이루신 거죠. 김호애 소설가에게 먼저 좀 여쭤볼게요. 닭을 먹다라는 작품 굉장히 흥미로워요. 읽어보셨나요, 관객분들도? 네, 닭을 먹다. 여러분들 문학사에서 닭 하면 어떤 작품 생각나세요? 닭. 생각이 안 나죠? 혹 김호애 작가님이 얘기해 주시죠. 닭을 먹다를 쓰시게 된 어떤 계기, 동기 뭐 이런 것들 작법에 관련돼서도 좀 소설 전반에 관련돼서 소설에 대한 어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거 줄거리를 어떻게 요약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다 지나고 보니 내가 왜 이렇게 닭을 먹다에 집착 아닌 집착을 했나 좀 생각을 나중에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일단 되게 1차원적으로 제 별명이 닭쟁이일 정도로 닭을 너무 좋아해서 일단 항상 닭이 제 주변에 항상 요즘에 닭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네, 굉장히 여러모로 이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얼마나 살처분된 닭들이 많아요, 그죠? 또 결정을 기다리는 한 분도 네, 있으시고 네, 네. 닭도 지금 닭값이 또 되게 많이 올랐다고 하대요. 또 이제 닭의 해가 왔고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항상 닭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평행이론을 막 억지로 갖다가 붙이고 그죠? 네. 뭐 닭에 대한 생각들이랑 계속 뭐 먹고 먹히는 관계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계속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부가 나오고 뭐 그 부부로 대변되는 비실비실한 남탁이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그 제가 흥미로웠던 것은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2017년이고 그 지점에서 봤을 때 소설이 현대적인 느낌이 좀 덜 되게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시대를 초월한 느낌이랄까? 그렇다고 해서 되게 예스러운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독특한 시간을 창출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되게 저도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김유정의 작품을 차용하신 거잖아요. 네네. 오마주인가요? 아니면 뭐 패러디인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희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 오마주로 하겠습니다. 급히 결정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지금 우리가 뭐 닭을 잘 먹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소설을 보면 그 김유정 소설에 나오는 닭 싸움 장면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소설에서. 근데 그런 작품을 쓰실 때는 사실 좀 리스크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뭐 하평할 때 뭐 야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쓰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그런 시도나 그런 어떤 선택이 글쎄요, 저는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읽으면서는. 김호애 작가님은 그 닭 모티프를 거기서 어떻게 가져오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먼저 진짜 가장 먼저 이 작품을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들께 보여드렸을 때 가장 먼저 받았던 지적은 이게 지금 왜 필요한 이야기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라던가 하면 현실에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그냥 저는 이야기 자체를 만드는 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고 저 혼자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도 굴하지 않고 신문사에 보냈더니 이렇게 당선도 되고 이 뚝심, 그죠? 난 흔들리지 않아, 아마. 남의 말 듣지 않는 그 김호애 작가님이 지금 닭을 먹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되게 막연하게 들리시죠? 어떤 작품일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작품의 한 대목 낭독을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그 주인공이 어떻게 되나요? 등장인물이. 일단 주인공 나가 있는데 남자고요. 아내가 있고 그들이 키우는 비실비실한 암탉과 이 부부랑 대비되게 아주 건강하고 힘센 수탉을 가진 또 다른 수탉인의 가족이 있어요. 네. 그 둘이 이제 싸우고 네,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대목을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좀 스포일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부부가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 지금 읽으면 되나요? 네, 읽어주세요. 읽어드릴게요. 네.
그건 누구의 다리이고 왜 당신은 여기에 있고 등등이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다. 나는 아내의 팔목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왔다. 상을 가운데 두고 우리 부부는 마주 앉았다. 닭의 다리를 크게 뜯어 아내에게 건넸다. 고생 많았네. 내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먹자 하니 아내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내가 받을 때까지 고기를 건네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내가 말하며 아내는 다리를 받아들었다. 그러곤 작은 입으로 가져갔다. 머뭇거리다 이내 고기를 뜯고 오물오물 씹기 시작했다. 나도 다리 한쪽을 뜯었다. 오래 삶은 탓에 닭뼈가 쑥 뽑혔다. 수탉의 냄새일지 모를 누린내가 났다. 나는 이 모든 일을 먹어 없애기로 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잠깐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품이 끝나버렸어요. 이 일을 모두 먹어치우기로 했다 할 때 이 일이 사실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일을 먹어치운 건가요? 지금 닭 먹는 장면만 나와가지고 청취자분들과 관객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추가 질문입니다. 이 수탉이가 자꾸 우리 가족을 괴롭혀서 나는 수탉이를 상대할 자신이 없으니 수탉이가 키우는 수탉을 이제 죽이려고 구렁이를 걔네 닭장에 넣고 구렁이는 닭을 잡아먹고 수탉이한테도 해를 끼치고 이 모든 사건들을 먹어 없애기로. 네. 지금 간단히 작가님 자꾸 뭔가 약간씩만 말씀해 주시는데 신문에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궁금하신 부분들은 작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을 먹어치웠는지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들었습니다. 문은강 작가님의 벨러스트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벨러스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도 사실 몰라서 찾아봤어요. 어떤 뜻인가요? 벨러스트는 이제 배가 항해를 할 때 그 밑에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무게의 중심을 잡는 어떤 장치입니다. 네. 작품과 연관되어 있는 네. 제목이죠. 벨러스트라는 작품은 어떻게 쓰게 되신 건지 뭐 작품의 창작 동기 같은 것들을 좀 들려주세요. 이 소설은 제가 2년 전에 썼던 소설인데 사실 제가 투고를 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던 작품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드에 넣어놓고 묵혀놨던 작품인데 제가 이제 가끔씩 꺼내서 볼 때마다 울더라고요. 제 소설인데 제가 너무 슬퍼서. 그래서 이게 네. 약간 우리도 울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 작품을 같이 읽고. 네. 이 소설에 어떤 뭔가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이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많이 고쳐서 이번에 서울신문에 내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되게 마음 아픈 소설이에요. 결말까지. 궁금하실 테니까 우리도 눈물 흘릴 준비 다 되셨죠? 벨러스트의 한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입니다. 정말 울어야겠네요, 우리. 그죠? 네, 듣겠습니다. 당신은 달린다.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당신은 달린다. 눈송이는 당신의 뒷모습을 지워나간다. 당신이 지나간 자리에는 신발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신발 속엔 어느새 차가운 공기가 가득 차 있다. 당신의 신발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당신의 한쪽 발이 걱정스럽다. 당장이라도 신발을 주워들어 당신께 건네고 싶다. 그러나 손은 닿고 싶은 곳, 그 언저리만을 천천히 맴돌 뿐이다. 살아남아 있는 당신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맴돈다. 찬송가는 점점 옅어진다.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도 지워지고 당신이 서 있던 거리 풍경도 점점이 뒤로 물러난다. 흩어진 풍경 사이로 눈발이 분말처럼 반짝인다. 결국 마지막까지 못난 아들이라 죄송하다. 왜 이리도 가벼운 것인가? 당신이 떠나버린 내 몸의 무게는.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선택하셨는데 왜 이 부분을 선택하셨는지 두 분께 같이 질문 드릴게요. 저는 제가 읽었던 부분이 약간 그 두 인물이 결국 끝을 알면서도 선택할 수 없어서 결국 닭을 먹으면서 그렇게 또 끝을 내는 부분인데
약간 그 내용상도 그렇지만 제가 이걸 쓸 때에도 그냥 다 끝났다 약간 이런 후련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제가 후련해하면서 썼던 부분이기도 해서 좀 더 마음이 가서 읽어드렸어요. 네. 문은강 작가님은요? 네, 저는 이 소설이 전반적으로 그 화자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그 어머니를 관찰하는 소설인데 그 화자의 목소리가 좀 전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쓰면서도 되게 좀 죄송한 그런 저 마음도 들어서 제 목소리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애착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네,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오가는 길에 두 분의 등단작 한번 더 유심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작가님들이 왜 그 부분을 선택해서 낭독을 하셨는지 조금 더 잘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등단하시면서 쓰는 일, 뭐 읽는 일 계속 진행 중일 텐데요. 좋아하는 작가나 뭐 존경하는 작가 이런 분들, 김유정, 김우혜 작가님이 오마주, 김유정 작가 오마주 한다 말씀하셨으니까 농담이고요. 김유정 작가도 좋아하지만 이 센스. 하지만 저는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소문내는 작가가 항상 황정은 작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뭐 사인회 같은 거 있을 때마다 독자의 만남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꼭 신청해서 가서 꼭 사인 받고 이랬어요. 이랬어요. 이제 네.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앞으로 더 열심히. 네, 황정은 작가를 좋아하셨군요. 그러면 작품이 어떤 김우혜 작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이 좀 갔을까요? 뭔가 저랑 너무 달라서 호흡도 문장도 어떤 톤 이런 게 너무 달라서 너무 그냥 부러워요. 저는 그런 걸 쓰고 싶었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제가 못하는데 황정은 작가가 너무 잘 써주시고 계시니까 막 응원하게 되고 정말 팬심이네요. 네. 팬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네. 되게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방금 어떤 이야기보다도 그죠? 지금 이 순간의 표정이 사인 제일 받을 때 생각했었어요. 이제는 김우혜 작가님이 사인을 해 주시겠죠. 멋진 사인 만들어 놓으세요. 네. 그 문은강 작가님은 어떤 선배 작가 혹은 뭐 외국 작가도 좋고요. 좋아하시거나 존경하는 분 있으신가요? 네, 저는 권여선 작가님이랑 김경욱 작가님 되게 좋아하는데요. 특히 김경욱 작가님 제가 작품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소설 기계라는 별명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어떤 작가님의 태도 성실함? 같은 그런 걸 굉장히 존경해서 제가 습작할 때 거의 교과서처럼 옆에 놓고 많이 읽었었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앞으로 정말 걱정하지 마. 난 소설 정말 오래오래 쓸 거야. 라는 어떤 암묵적인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믿음이 갑니다. 동시에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면 뭐 청취자분들께 이 책 한번 꼭 읽어봐 주십사 하면서 추천하시고 싶은 책도 한 권 뽑아달라 말씀드렸는데요. 문은강 작가님 어떤 작품 골라오셨어요? 저는 커트 보네거트의 나라 없는 사람이라는 네. 작품. 이유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신춘문예 준비할 때 제일 많이 본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설을 쓸 때 소설이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그 작가를 소설이라는 작품으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좀 직접적인 목소리, 그러니까 좀 인터뷰나 에세이 같은 걸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책은 되게 읽고 있으면 커트 보네거트라는 작가와 그 약간 카페에서 수다 떠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 또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책입니다. 되게 읽으시면 후회 없으실 책입니다. 네. 추천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꼭 찾아서 볼게요. 네, 김호애 작가님은요? 저는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 책을 추천했습니다. 네, 이유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일단 너무 가독성이 좋고 쭉쭉 읽히고 그 이야기성이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외국 소설을 잘 못 읽는데 이 소설은 좀 두꺼운데도 정말 금방 읽었는데 마냥 또 가볍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으니 네, 꼭 읽어보세요. 청취자분들도 서점에 가서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 한번 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 질문도 우리 시간도 많이 흘러갔는데요. 청탁 받으셔서 뭐 작품 쓰시고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청탁이 둘 다 없어요. 저 소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소설의 영역은.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시기에 소설가들은 척탁을 많이 받는가요? 신춘문예는? 받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뭔가 이 소외된 기분은 뭐지? 그죠? 올 거예요. 신춘 가장 빛나는 1년이잖아요. 약발이 적어도 1년은 가겠죠. 그죠? 늘 총알을 옆에 잘 준비하고 있으시면 좋겠네요. 이 청탁이 있었다고 또 질문을 했을 때 네 있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질문이 오늘 잘 안 들어가요. 그 어떤 작가로 앞으로 작품에 임하고 싶으세요?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두 분께 같이 질문 드릴게요. 저는 다작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많이 쓰시고 싶다. 네. 뭐 정말 내가 쓰고 싶은 장르나 어떤 주제가 있으세요? 저 최종 목표는 완전 엄청난 연애 소설 같은 거 좀 그런 거 써보고 싶은데 이런 아직 얘기를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연애를 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혹시 지금이요? 연애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거죠? 네. 네. 연애 소설 잘 쓰셔서 진짜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다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 지면에서 김무혜 작가님을 우리가 분명히 볼 겁니다. 예, 저희도 눈여겨볼게요. 문은강 작가님은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우선 되게 저한테 어떤 제 이름 뒤에 작가 이렇게 붙는 게 되게 어색한데 그런 게 이제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런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고 또 좀 욕심이 있다면 그 존경하는 김경욱 작가님 그 소설 기계라는 애칭을 좀 물려받아서 저는 약간 소설 로봇 이 정도로 진화했거든. 4차 혁명의 시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소설 쓰는 어떤 인공지능의 로봇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등단하시고 처음 나오셨는데요. 이제 아마 작품집을 내시면 또 초대받아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오늘 이 시간? 너무 신기해요. 일단 저는 집에서 자취할 때 인터넷을 아예 없앴어가지고 팟캐스트 다운받으면서 그냥 그걸로 라디오처럼 항상 들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문장의 소리가 있었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 방송을 하고 있다니 너무 신기합니다. 네, 동시에 청취자분들과 관객분들께 감사의 말씀 겸 마지막 인사 멘트 부탁드릴게요. 김무혜 작가님부터요. 정말 떨렸지만 그래도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었고요. 네, 그리고 언제 인사를 또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만 잘한다면은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건강하시면서 잘 제 곁에 있어 주시길 이 팩이 진짜 신춘 특집이다, 그죠? 저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죠? 김무혜 작가님 잘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문은강 작가님도 운정의 소리 처음 나와주셨는데 공개 방송 와주신 기분 소회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관객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너무 떨려서 아까 오늘 처음 만난 김무혜 작가님과 같이 화장실도 갔다 두 분이 절친되신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떨렸는데 또 이렇게 얘기 많이 나누다 보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저는 되게 밤에 약간 자기 전에 문장의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울린다 뭔가 되게 그죠? 근데 그때마다 저는 꼭 좋은 꿈을 꾸더라고요. 항상 문장의 소리를 듣고 나면 뭔가 계산된 멘트 같긴 하지만 기분은 좋네요. 네, 되게 기분 좋게 자서 그런지 어쨌든 그래서 다들 오늘 모두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고 곧 다가올 봄을 기다리면서 따뜻하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문자의 소리 공개 방송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초대 손님 모시고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가수,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이시고 영화 배우, 책방 주인, 좀 뭐가 굉장히 많고 화려한 요조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초대 손님들이 오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소개를 부탁드리는데 저희는 문학 방송이어서요. 음악 같은 거 잘 안 들으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조라고 합니다. 제가 가수, 영화 배우, 그거는 이제 인터넷상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도 책방도 하시고, 책도 쓰셨으니까 작가일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어떤 직업 제일 좋으세요? 다 좋아요. 다? 네. 네. 장단이 있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하고 있는 일이 많다는 거는 사실 또 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요하는 일이기도 한데, 근데 또 그게 또 운이 되게 잘 맞아 떨어지면 되게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때도 왕왕 있어요. 이를테면 아까 그 양양 씨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기본적인 정체성은 뮤지션인데 저도 노래하기 되게 싫을 때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럴 때 뭐 스케줄이 없고 이제 책방에 앉아 있으면 어쨌든 책장수이기는 한데 저는 좀 쉬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쉬는 마음이 되고 또 어쨌든 책 장수이다 보니까 그날그날의 판매 내역에 저의 어떤 하루의 멘탈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네. 또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책 판매가 책 시장이 그렇게 막 활발하게 막 그렇지도 않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좋지 않으면 사람이 굉장히 좀 좀 그 간이 점점 작아지면서 되게 막 좀 비굴해지고 좀 초라해지고 이러는데 그때 마침 또 어떤 스케줄이 뭐 잡혀서 노래를 하게 되거나 이러면 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쉰다. 되게 쉬는 어떤 기분으로 임하게 되고 네. 또 그런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진짜. 네. 한 가지 일만 쭉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일하면서 이 일 말고 다른 일 할 때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 새로움, 기쁨, 재미 이런 것들 있으니까 부럽네요. 너무 많으니까 다른 것들이.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장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단점은 네, 단점은 정신이 없으려나 너무. 그냥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하시죠. 아니 근데 책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러니까 책방을 하시잖아요. 지금은 또 그런 작은 책방들이 몇 년 사이에 많이 생겨나기도 했고, 그리고 책방을 한다고 해서 다들 책을 막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책방에서 많이 공연을 초창기에 해봤어서 다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 한 권을 팔았을 때 남는 것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요조 씨는 약간은 유명인이어서 그냥 사람들이 요조 씨를 보러 많이 일단 책방에 가지 않아요? 손님이 많죠. 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보러 와서 요조 씨가 계시니까 꼭 한 권은 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저도 사실은 책방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약간의 수혜가 있다. 수혜를 입고 시작하는 거다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그 아니한 생각이었다는 게 얼마 안 가서 이제 드러났는데 이를테면 정말 그 양양 씨가 말씀하신 것 같은 손님도 계시긴 계신데 그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와서 제 사진만 찍고 그냥 간다든지. 아 정말로? 네. 아니 뭐 책 한 권을 안 사시고 사진 찍고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진짜 말하면 진짜 밤새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뭐
굉장히 무례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 책방이 되게 조그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로 진짜 이 거리에 제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런 거리에서 막, 야, 진짜 앉아있어. 일로 빨리 와봐. 이러면서 막 그런 어떤 그런 대접을 막 받는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연세 지긋하신 이제 아저씨들 오시면은 저한테 막 커피 타오라고. 책방에 오셔서 네, 커피 한 잔 달라. 막 이런 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네. 사실 뭐 다들 이제 뭔가 이제 뭐 작가든 뭐든 간에 내가 꿈꿔왔던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막 생각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 잘 안 하게 되잖아요.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이거 하게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 뭐 그냥 핑크빛 생각들만 이렇게 하다가 그게 현실이 되면 정말 와장창창 깨지는 네. 진짜 저의 멘탈이 막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상황들에 계속 직면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내가 아무리 이런 걸 하소연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도 나를 정말로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없고 어쨌든 내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를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고됐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순진했나 보다. 내가 그냥 책 좋다고 덜컥 시작하긴 했는데 내가 과연 잘한 일일까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 이제 1년 좀 넘었거든요. 네. 네. 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네, 근데 정말 진짜 왜 뭐 영혼에도 굳은 살이 뭐 있다 뭐 이런 비유가 있는데 그게 뭐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도 약간 굳은 살이 생겨서 이제는 뭐 웬만한 짓궂은 손님들한테는 저도 만만치 않은 어떤 그 어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예, 지금은 아주 평온한 상태로 네. 예, 나름대로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 진짜 고충이 있는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생각 못하고 그냥 진짜 좋아서 책이 좋아서 책방을 열었다는 사실을 이제 들었을 때 진짜 좋겠다. 책이 좋고 그래서 그 공간에 책방으로 책을 쫙 해놓고 노래 안 하고 뭐 방송 안 하는 날은 그 책방 가서 책들 속에서 너무 부럽다 이랬는데 네, 네. 저도 시작하면서 내가 나한테 막 야, 나 너무 좋겠다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역시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고 네네네. 제가 너무 정말 순진하게 시작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네. 1년 동안 정말 그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고 어쨌든 뭐 저 스스로도 뭐 좀 쑥스럽지만 제가 잘 그런 부분을 잘 견뎌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고 정말 힘들었으면 그만뒀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을 또 지나서 더 가능하다면 오래오래 지속하고 네. 싶고 네. 아니 저희가 응원할게요. 그리고 이제 책방 가면 저희도 책 좀 사고 책을 좀 삽시다. 우리 책도 좀 사고 이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계속 살아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완전히 응원할 테니까 문 닫지 말고 계속 책들에 둘러싸이셔서 좋은 책도 또 사람들에게 팔아주시고 해주세요. 네. 응원은 행동으로 행동으로 가서 책을 좀 사는 것으로. 아니 근데 이게 저도 되게 이게 마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정말 절감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 종로에 가면은 단성사라는 극장이 옛날에 있었는데 아마 어린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거고 이제 저희 또래나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단성사가 정말 멋있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없어지면서 멀티플렉스를 막 세운다 어쩐다 하면서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굉장히 흉물스러운 건물이 띡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거길 지나가다가 제가 엄청 그거를 막 뭐라고 한 거죠. 네. 그 멋있는 건물 부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엉망진창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쪼쪼쪼 엄청나게 막
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그래 너 얘기 잘 알겠고 근데 너 단성사에서 영화 몇 번이나 봤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뒤통수를 맞는 기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한 번 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어떤 것을 응원한다, 어떤 것을 지지한다, 좋아한다라는 게 마음에서 끝날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때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갑자기 제가 너무 미안해지고 그렇습니다. 책방에 꼭 가서 책 사야지. 또 이거 말만 또 해놓고 하면 안 되니까. 예, 북촌에 네. 있고요. 네네. 네. 북촌 저희 집이랑 가까우니까 한번 네. 놀러 갈게요. 사실 우리가 단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언가 책방을 하시니까 책방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후루룩 흘러버렸는데 오늘 요조 씨 오셨을 때 무슨 단어로 이야기할까 그래서 요즘 마음에 어떤 단어 있으세요라고 했을 때 동물 냄새라고 하셨어요. 동물 냄새 그리고 두 개를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하면서 이제 문자를 나누었을 때 저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건 처음이어서 뭐 이미지와 임사 몇 번 나누고 했지만 그래서 말이 되게 저도 느리지만 아마 더 느릴 것이야.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고 이럴 것 같다라는 완전 편견과 오해가 있었는데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네, 그러면 동물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네, 동물과 냄새 같이 묶어도 괜찮아요. 사실 같이 생각하던 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의 문자가 한꺼번에 왔거든요. 집에서 고양이 2마리 키우거든요. 3번째. 그래서 집에서 늘 고양이 냄새가 나요. 4번째. 근데 부엌 쪽 창문을 열면 저희 옆집 마당인데 그 마당에 개가 있거든요. 5번째. 창문을 열면 거기로 개 냄새가 나요. 6번째. 그냥 신기하더라고요. 고양이한테 고양이 냄새가 나고 개한테 개 냄새가 나는 게. 7번째. 흐흐흐흐. 이게 정말 이 정도의 그걸 보내려면 시간에 이제 텀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땡땡땡땡땡 이렇게 와서 요조 씨 속도 되게 빠르구나. 네, 제가 말은 조금 느린 편인데 이 문자는 굉장히 빨라요. 네. 수다도 많이 떠는 편이고. 그래서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봐야 되겠다. 나의 편견과 오해를. 그래서 이 문자 그래서 이 신기한 상황. 그러니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개가 보이지 않아도 이 어떤 냄새를 맡고 이거 개 냄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고양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 가면 그 고양이 냄새가 나거든요. 그 고유함이라는 게 그냥 너무 익숙하게 아무렇지도 않아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얘들한테는 이런 냄새만 나고 얘들한테는 이런 냄새만 날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20살 때부터 딱 하나의 향수만 썼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인터넷에 나이 다 나오거든요. 예, 나 되게 머뭇거린다. 17년째 같은 향수를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래된 친구들은 진짜로 그 오랜만에 저를 만나면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수진이 냄새 난다 이래요. 좋네요. 예, 그리고 이제 멤버들끼리 합주를 한다거나 사무실에 있다거나 그러면 제가 보이지 않아도 딱 들어와서 요조 누나 있구나 이렇게 저의 어떤 존재를 냄새로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게 만드는 어떤 그 고유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에 있는 고양이와 창문 열면 보이는 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동물 그리고 냄새 일단 그 고유함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더 깊은 이야기 하기 전에 노래를 먼저 한 곡 또 들어볼까요? 처음으로 들려주실 노래는 의도한 건 아닌데 마침 이 노래에도 냄새가 나오는데 이페메라라는 곡인데요. 영어 단어인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상용되는 단어 같진 않고 네, 저도 이 곡 그 제목을 보고 처음 보는 단어여서 사전을 찾아봤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이 단어를 알게 되셨어요? 그 이페메라라고 하는 여성 듀오가 있어요, 외국에. 근데
우연히 그 단어를 이거 뭐지? 이게 그냥 그 보통 명사인지 아니면 고유 명사인지 이렇게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뜻이. 근데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네. 수명이 짧은 것, 일회용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에서 출발한 노래이고요. 이 노래에도 냄새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왠지 아늑하여 고개를 들어보니 오늘따라 하늘이 감사합니다. 이것 마지막 가사가 네, 제목이 이해가 되네요. 아, 네. 네. 이것은 짧게 사는 것. 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야지. 네. 이페메라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고양이를 키우시잖아요. 고양이랑 같이 살면 어떻던가요? 저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 고양이랑 함께 사는 삶은 되게 배울 게 많아요. 고양이에게서 네. 고양이 2마리 네. 어떤 점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고양이를 키우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건 어떤 관계 맺음에 있어서의 태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관계 맺음의 가장 훌륭한 방식은 어린 왕자라는 책 다 보셨을 텐데 어린 왕자가 이제 여우를 만났을 때에 여우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익숙해져야 되고 네가 나를 길들여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말고 매일매일 이왕이면 같은 시간에 와서 조금씩 가까이 와라 라는 주문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상대가 고양이인 것 같아요. 예, 개는 다르죠. 개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물론 고양이도 간식 앞에선 단순해지긴 하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고양이라는 동물하고 그러니까 진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냥 귀여워하고 내가 그냥 만지는 거 말고 얘도 나를 좋아하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어떤 쌍방간의 그런 어떤 우정이 이렇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되고 저는 저의 어떤 욕심과 그때 계속 싸우게 되거든요. 그냥 가서 막 만져버리고 싶고 가서 그냥 확 안고 막 그 못 벗어나게 이렇게 하고 싶고 뭐 그냥 그런 욕심이 항상 있지만 내가 그렇게 욕심낸다고 해서 되는 애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계속 저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간식과 장난감을 한 손에 들고 계속 곁에서 너는 나를 믿어도 되고 내가 너의 어떤 의식주를 해결해 줄 사람이고 막 어떤 이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어필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얘가 나한테 다가오고 제 몸에 자기 몸을 밀착시키고 또 뭐 손을 핥는다든지 그 궁극의 단계에 이제 이르면 이제 그릉그릉 소리를 저한테 이제 들려주게 되는데 진짜 눈물이 나요. 그건 정말. 좋다는 소리예요. 네네네.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릉그릉 소리를 내게 되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 참고 어떤 저의 욕구를 막 참아가면서 그 아이의 애정을 이렇게 딱 이제 획득하게 되었을 때 그 환희와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네. 그런 행복. 네, 고양이와의 관계 맺는 그 속도를 배우는 것. 이제는 완전하게 서로 사랑하게 밀접하게 되셨나요? 지금 고양이들과?
근데 또 한참 안 보면은 또 저 신경도 안 쓰고. 또 네. 그러면 또 그만큼의 그렇죠. 애정과 사랑과 기다림으로 네,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 네. 아, 그런 거 있구나. 그럼 사람과 동물, 지금 이제 우리는 인간이니까 요조 씨가 인간들을 만나고 그리고 고양이와 살아보고 했을 때 사람과 동물의 가장 뭐 크게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약간 그런 태도가 조금 부족하죠. 뭐 단적으로 연애할 때도 누가 내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내가 이걸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도 네. 개의치 않고 상대방 쪽에서 내가 좋아하니까 내 감정에 취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저에게 막 공세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는 내가 널 이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거는 엄연히 말하면 폭력이고 네. 정말 나를 좋아서 하는 행동이라면 내가 뭘 원하는지 계속 곁에서 주시하고 관찰해주고 기다려줘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그 감정에 도취한 어떤 그런 일방적인 애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저도 어쩔 땐 그럴 때가 있고 네. 근데 고양이 키우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렇게 조심스러움이 언제나 모두에게 조심스러움이 있는 관계가 생겨난다면 지금보다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저는 고양이를 키워본 적 없어서 그런 가르침 처음 오늘 듣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의 어떤 무엇과 무엇이 만날 때 속도에 대해서. 네, 좋은데요. 그거 잘 생각하고 그 속도에 맞추어 서로 다가갈 때 다가가고 기다릴 때 기다리고 할 줄 알면 네,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조 씨가 두 번째 노래를 들려주실 건데 제목이 그러니까 노래가 참 궁금해지는 제목이에요. 불륜. 불륜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는 어떨지 일단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제목 때문에 금지가 돼가지고. 아, 정말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 금지 사유가 연락 웃긴 게 그 가사를 뭐 제가 부를 테니까 아시겠지만 뭐 자극적이거나 뭐 못된 말이 전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노래를 틀기 싫은 거야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 노래가 까였는데 그 사유가 전반적으로 불륜을 조장함 약간 이런 저 전혀 불륜하자고 이 노래를 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저도 가사를 그래서 먼저 한번 봤는데 정말 왜 그게 불륜을 조장하는 건지는 전혀 진짜 납득을 할 수 없네요. 그래서 그런 잘 못 불러요. 이렇게 이런 좀 자유로운 곳에서만 부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방문을 굳게 잠그고 창문도 모두 닫고 감사합니다. 네, 다른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불륜이라는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저희에게 참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이제 슬슬 헤어져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지금처럼 바쁘게 이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시겠지요? 고양이들과 함께? 네. 일단 저는 올해 계획을 하나밖에 안 세워서 뭐예요? 운동이요. 아 진짜? 운동 그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장난 운동인데 그게 아마 제일 어려운 계획일 수 있는데. 네, 저는 운동을 정말 싫어해가지고 진짜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도 끈질기게 안 해왔는데 아마 양양 씨도 느끼시겠지만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정말 이건 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어떤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내 육체 안에 갇힌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올해에는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을 꾸준하게 하자는 계획만을 계획만 세우고 뭐 시작을 아직 안 하셨어요? 1월부터 시작했는데 저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고 네. 어제도 연락 빡세게 해가지고 지금 몸에 젖산이 가득하답니다. 아직은 좋네요. 아직은 순조롭게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네요. 네. 올해 목표 한 가지 운동이니까 그 계획이 12월 달까지도 꼭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네. 그럼 뭐 다른 거는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다른 건 그냥 그때그때 뭐 네, 그때. 네, 돈 되는 일 들어오면 하고 네, 또 어디선가에서 뭐 본인의 계획은 운동이지만 또 이제 다른 여러 곳에서 많이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건 노래든 글이든 무엇이든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방 북촌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못 다 나눈 이야기들은 책방에 가서 책 한 권씩 사면서 나누는 걸로 하지요. 네, 오늘 나와주신 요조 씨께 박수를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동물이라는 단어로 많이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저는 동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요즘 그 구제역과 조류 독감 때문에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땅에 묻혔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인간은 동물이 아닌 가축으로 너무 쉽게 여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원래는 함께 살아야 할 존재들이었던 그 동물들이 지금 차가운 땅 속에 한꺼번에 무참하게 묻혀버리는 걸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주 쓰라리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그 만나는 동물들,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 가축이 아닌 그 동물들 만나고 만지고 나누고 하는 시간 속에서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곧 다가올 3월은 한 해의 첫 계절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 학생에게는 새 학년의 첫 학기이기도 합니다. 겨우내 덮었던 소미불과 두꺼운 모직 코트가 장롱 속 깊이 돌아가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맘때 하는 빨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긴 겨울을 나게 해준 이불과 코트를 빨아 농 속에 넣어두는 일을 끝냄으로써 비로소 작년의 마침표가 찍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도 저마다의 다양한 방식으로 봄날을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도 포근한 문장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